네. 네, 투자의 맛집은 우리 3프로TV. 네. 그리고 밥 맛집은 질문 드렸죠? 제일미지. 네, 대한제일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일 맛있는 쌀 대한제일미와 함께 맛있는 밥, 그러니까. 반찬 필요 없는 밥 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네, 우리 시황의 맛집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 하고 오셨어요? 네, 저 아침 안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 갑자기 슬프냐? 네. 안 드신 거죠? 못 드신 거 아니고? 예, 안 먹었습니다. 예, 집에서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차려 주시는데도 그냥 아유 안 먹을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이 유부남 3명의 이 웃음 여러분 그 의미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씁쓸합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뭐 어제 저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볼까요? 예, 미국 시장이 FOMC 결과 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예.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는 저가 매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로 올라오면 곧바로 매도가 나오면서 또 등락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서서히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장중 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도표가 이번에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수익률이 아까 뉴스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좀 급등했습니다. 2년 만기가 4.11%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도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은 전도표가 올라가고 향후에 기준금리의 목표치가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이 1.75에서 2.25로 50bp 한 거죠. 그리고 스위스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마이너스 0.25에서 0.5%로 75bp 올렸습니다. 네네. 근데 일본만 안 올렸습니다. 음. 일본만 그냥 유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단기 금리는 뭐 마이너스 금리이고요. 장기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20몇 년 만에 무슨 시장 개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엔저 때문에 당국에서 외환 개입하겠다라는 지금 구두 개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규모가 역대급으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외환 시장에서는 140엔을 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규모는 이달 말이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제 국제 수익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 수익률의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미국채를 중국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 계속 팔고 있었던 부분들을 일본이 많이 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지금 이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아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미국채 못 사죠, 뭐.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못 사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가 못 사거나 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채 매수가 없어졌네. 그렇죠. 더 살 너무 수가 비싸- 없네. 너무 환율 비싸서. 때문에. 이거 사면은 환율 더 그렇죠.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리- 부분들이 영향을 이번에 좀 가속화시키는 거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이렇게 딱 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싸면 못 사니까 다시 내려가고. 예. 예.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구간에서는 이게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뭐 보합권 근처에서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장 마지막에 또 다시 밀렸는데요. 나스닥이 1.37% 하락을 하고 다우 0.35. 다우는 상대적으로 선방이었죠. S&P 500 0.84% 하락했는데 요거는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4% 급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미국에서만 110만 대 리콜 발표가 있었어요. 리콜, 예. 리콜 발표가 있었습니다. 뭔 유리창 올리는데 손이 낄 가능성이 뭐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뉴스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리콜 요 발표가 있으면서 곧바로 테슬라가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끌어내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계속 약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5%, AMD가 6.6%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 하락함으로써 반도체와 테슬라가 끌어내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0.35%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S&P 500과 나스닥에 테슬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별 종목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것은 지금 맞고요. FOMC 결과의 후폭풍이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서 많이 하락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인도의 결함이 있다고 하네요. 파워인도. 네, 네, 그럼 100만 대 그- 이상. 아,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집중시키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약간 이게 네. 약간 낮은 톤으로 이렇게 샥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귀를 이렇게 열고 이 소리에 집중한답니다 지금. 목소리 작다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역시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63% 하락, 네. 2,332포인트, 코스닥이 0.46%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걱정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그죠? 네. 방어를 했어요. 예, 하락폭도 미국의 하락폭이 1.7% 하락했으니까 하락폭이 전에 비해서는 재수능 미팅 끝나고 나서는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시기의 변동성이 제일 작은 것 같아 지금. 예, 작았습니다. 근데 그 폭보다는 작았지만 네. 지금 어제 그 점도표라든지 그 파로지장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시작은 1% 마이너스의 하락갭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더라고요. 네. 다시 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반면에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수했다가 그걸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매도 나오고 그래요. 계속 샀다 팔았다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들은 매도가 증가했지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감소하면서 낙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약 3천억 샀는데 외국인들은 어제 매도가 594억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어제 1,400원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그리고 굉장히 외부의 노이즈, 외부의 악재들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진짜 이 얘기를 꽤 오랫동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많이 잦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채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인상적이어서 여기 지금 써왔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맨날 보여드리는데 지금 국고채 3년이 4.1%, 회사채 3년이 5.09%까지 올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10월에 금통이 열리지 않습니까? 금통위에서 지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또. 아니 근데 회사채는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회사채 더블 A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초우량 회사채.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채 중에도 이제 제일 네, 많이 거래되는 좋은 거. 그럼요. 좋은 거. 예.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 시장에도 역시나 미국만 맨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영향가 네.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분위기 속에서도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 등 2차 전지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요.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플러스였어요. 이쪽은요. 네, 어제 미포 같은 거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이버, 카카오, 네. 이제 그쪽이 인터넷과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요. 네. 그래서 섹터별 종목별로는 차별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뭐 FOMC 회의 이후에 그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지금 이제 시황 얘기들이 많고 종목이나 섹터 얘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시황 얘기에서 조금 좀 덧붙여서 다음 주가 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새로운 분기로 들어가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서 시황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실적 있는데 시즌은 한 10월 정도예요?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 더 오래예요? 아니 3분기. 11월 3분기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이제 10월 뭐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큰 회사들은 10월 초에 나오고 나오죠. 네. 예. 그 작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것들은 11월. 11월, 15일까지 다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 시즌을 대충 한 달 반 요 정도 보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2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27일 날 먼저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면서 그 워딩이 이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입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FOMC 회의 후에 기준금리 전도표가 올라갔어요. 그 수준을 반영하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기술주가 떨어지고 시장 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변동성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가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그 결과에 따른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후에는 경기 침체와
그 지표,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는 부분이죠. 어제 미국 시장이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제 미국의 8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됐는데 6개월째 하락을 했습니다. 네. 116.2로 나왔는데 이게 기준이 100이거든요. 그럼 116이면 뭐 여전히 경기가 침체가 아니고 확장 국면에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걸 좀 말씀 좀 드리면 100 아래에 있던 위에 있던 전월 대비 이게 연속적으로 하락하느냐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 위에 있지만 지금 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굳이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시장이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제 이전되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하나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나스닥은 6월 16일이 저점이었고 직전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1,565포인트였고요. S&P 500은 6월 17일 저점이었는데 3,636포인트였어요. 그럼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4.5% 남았고 S&P 500은 3.2%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근데 중요하냐면요. 네. 그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그 주가가 세집니다. 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 급하게 한번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트레이더들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고 내려갔을 때 일적으로 하락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제 비로소 3차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1차 하락이 급락했다가 반등 주고 2차 하락 급락했다 반등 주고 그랬는데 지금 반등 줬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가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변동성, 하락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월가의 자료들을 계속 보시면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다라는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S&P 기준으로. 네. 그 어떤 논리를 많이 펴냐면 이렇게 펴니다. S&P 500 고점 대비 지난번 저점이 6월 17일 저점이 마이너스 24%였고요. 오늘 아침 끝난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2% 하락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양적 긴축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30%는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가 이 마이너스 22%니 위로 하락룸이 있다.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이 논리가 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0% 정도로 하락을 한다 그러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 마이너스 22%니까 한 6에서 8%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 수준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얼마 수준인 거 그러면 지수로? 지수로 또 3,700포인트에서 한 7, 8% 계산하면 되겠죠. 7, 8% 네, 정도.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지금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월가의 자료들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결국은 산무기 실적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3차 하락이 만약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가 공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만일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 하락 변동성을 좀 거치고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을 시도해서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중 저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로 시장 심리는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기점에 현재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를 아마 그것으로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향후 가이던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던스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분기 GDP 이제 이번에가 확정치죠. 확정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30일 날 미국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8월 PC 발표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AI 데이가 있는데요. 이걸 지금 시장에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AI 관련 종목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네. 이런 게 있으면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장에서 그런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 좀 꺾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게 네. 왜 이렇게 이쪽만 세지?
라는 것들은 다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PC는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걸 아마 그렇습니다. 지수하는 거죠. 예. 그 국내 시장도 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뭐 미국 시장 영향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얘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시장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장은 저점이 7월 4일이었어요. 2,276포인트고요.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아랫 방향으로 마이너스 2.4%뿐이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뭐 전쟁을 더 격화되고 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좀 전에 제가 국고채 3년 그리고 회사채 3년 말씀드렸지만 10월과 11월에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있는데 이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을까. 네.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이 바로 곧바로 오늘과 다음 주에 곧바로 시장이 반등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를 바라본다면 뭐 어떤 흐름을 좀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뭐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은 없다. 그래서 다만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시장은 뭐 지지부진하고 좋지 않지만 종목별로는 실적 예상에 따라서 강세 종목들이 나오고 강세 섹터가 나오고 있다. 또 반대로 어닝 미스의 종목들은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도 뭐 정프로가 뭐 플러스 난다 그건 뭐 그냥 한 얘기고 그러니까 폭락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네. 기대를 하고 전망을 제가 한 거잖아요. 강력하게 전망했죠. 맞췄어요 네. 대표님이. 근데 이제 좀 전에 박병창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위기 수준이야. 지금? 네, 맞습니다. 아니 미국채 금리가 맞습니다. 뭐 지금 단기간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10이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런 상황이고 뭐 일본의 중앙은행이 환 개입을 한다? 이 상상이나 맞습니다. 24년만 거꾸로 개입하면 거꾸로 개입했지 뭐 그렇잖아요. 예. 예? 엔저를 만들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엔꼬를 만들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건 정말 10몇 년, 20몇 년 네.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 네. 근데 가만 우리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러다 또 한번 훅 빠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매기가 있는 데들은 또 막 사요. 네, 네. 조금 희한한 그죠? 네. 조금 야릇한 장이죠. 네, 어떤 의미인지 저도 네. 그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정적인 이 정형화된 설명을 드릴 때는 그런 설명을 안 드리는데 네. 사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할 때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저희 많이 소주 한 잔 합니다. 먹으면서는 증권맨들끼리 네. 야 희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보면 좀 전에 제가 S&P 500 기준으로 22%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18년, 2019년도에 금리를 2.5%까지 그것도 2년 동안 올리는 동안에 무려 25%, 30%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개월 만에 지금 3% 이상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의 환율이 이건 뭐 진짜 그 글로벌 금융위 때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고 엔화 개입도 4년 만에 지금 생기는 거고 뭐 굉장히 그냥 시스템 위기 때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22% 빠졌어 고점으로부터 그동안 올라온 게 있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잘 버티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도 지금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면은 뭐 한 500분이 안 팔고 어쩔 땐 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이제 회자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이 비정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간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도 있지만 네. 그 이면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 돈이 시장에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미국의 저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 개인들의 주머니에 돈이 아직까지 존재해 있다. 이게 많은 게 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유동성이 말라간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충격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물론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은 더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럼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버티는 거 봐서는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7월 6일 날이 우리 저점이었거든요. 네. 2292. 그때 환율을 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하고 엄청 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달러인데서 올랐으면 예. 사실 이 저점 확 뚫어야 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예. 곧 뚫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돈의 힘으로 조금 버텼지만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긴 한데 예. 그래서 희한하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전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아, 거죠. 이번엔 좀 다른 뭐,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억세까지의 경험상으로 보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건 무조건 깨고 내려간다. 깨고 내려가서 뭐 지금 요번에 기업 실적을 바라보면서 뭐 증권사에서는 요번에 2050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을 일반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야 여기까지 이제 버텼지만 이제 내려가려면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측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사적인 대화에서는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시장에 이만큼 있어? 우리 개별 종목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개별 종목이 악재가 나왔는데 그 종목이 거기서 더 빠지지 않고 있으면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의견이나 데이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견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 지금 김프로님이 지금 말씀 주셔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예, 예. 자, 이슈들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그 옵티머스 재원과 디자인을 공개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보여주지 않냐 그러는데 뭐 회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족 사실은. 보행 로봇 그건 거죠? 예, 인간형 예. 예, 그거 얘기를 지금 하고 휴머노이드 있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IR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뭐 회의론이 있던 실제로 어떤 게 나오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러한 이벤트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도 우리가 관심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요 구간 동안에는 또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애플이 탈중국한다라는 뉴스들이 속속 있는데요. 아이폰 생산 25%를 인도로 한다고 하는데 인도로요. 바꾼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대만의 애플 협력체들이 많잖아요. 인도로 생산 기지를 다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뉴스는 그 반도체 기판 PCB 있잖아요. 이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여기 집중 투자해서 뭐 10조를 투자한다 이래가지고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PCB 매출의 전 세계 1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대만이 5개가 상위 5개 다 있어요. 일본과 미국,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10위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술력에 의해서 이번 증설 투자로 인해서 이 안으로 매출의 증가에 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 부분 성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PCB 업체들 좋은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도 많이 있고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은 이렇다는 걸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세 번째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까지 하시죠.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저도 뭐 힘들어 금요일이라.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 이 전저점 뚫으면 안 되는데. 예.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한 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보다 3배는 힘들었을 거야. 솔직히. 네. 또 현업에 또 박병창, 계시니까. 염승환 두 분이 제일 힘들지. 뭐.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